일단은 영상정보에 있어서 CCTV를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언급을 하고 할게요. 저희가 살펴볼 것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해서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이런 목적이 다 제한되어 있죠. 영상정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을 땐 또 수집하는 목적, 이용하는 목적, 그리고 얼마나 이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또 고지를 해야 하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앞에 설치된 CCTV나 지하철역에 설치된 CCTV나 이런 CCTV가 각기 사람들의 동의를 받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막 옆에서 누가 서 있다가 당신 CCTV에 찍혀야 하니까 지나가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겠습니다. 이런 일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따로 그러니까 공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CCTV 등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라는 부분이 즉 뭐 블랙박스나 경찰이 체증 카메라 들고 막 돌아다닌다. 이런 것들은 따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규율하는 법에는 이제 그거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공간에 설치돼서 지속적으로 한 곳을 감시하는 이런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아예 불가능이에요. 다만 법에서 허용하는 이 5가지 경우 등에 있어서 이 목적에 제한돼서 설치를 하고 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교통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집회를 감시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불법이란 이겁니다. 또 임의로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공원을 찍어야 하니까 또 CCTV 녹화 중 이런 안내판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설령 그 기기가 소리 녹음을 지원하는 기기라 할지라도 녹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또 동시에 이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탈의실, 목욕실, 화장실 이런 데는 안 된다 등등등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인권활동, 노동운동의 활동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적용되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요. 크게는 공개된 장소와 비공개된 장소로 나뉘어서 살펴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은 누구나 탑승 가능하죠. 실질적으로 뭐 요금만 낸다면 불특정 다수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 포함됩니다. 이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아까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련된 규율을 받기 때문에 그 5가지 목적 외에 사용할 시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죠. 근데 만약에 일반 사업장이다. 진보네트워크 센터에 누군가 CCTV를 설치한다. 그러면 진보네트워크 센터의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겠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받아서 이제 수집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의해서 딱 이제 말해야 하잖아요. 당신의 근태 관리와 출퇴근 관리와 뭐 평가 이런 걸 위해서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해서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근태 감독을 목적으로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의 진정 판단에 의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진정을 한다거나 따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좀 하자면 CCTV는 공개된 장소냐 비공개된 장소냐 불특정 다수가 제약 없이 출입 가능한지에 따라서 공개된 장소, 비공개된 장소를 가리고 그거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 해당하는지 15조에 해당하는지가 갈립니다. 그리고 비공개된 장소든 공개된 장소든 간에 정부 주체는 법상 열람을 요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찍힌 사람이 내가 찍힌 장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권리가 법적으로는 존재를 하고요. 또 이런 내가 찍힌 정보에 대해서 이 정보를 정보 처리자가 다른 기관에게 준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찍은 영상을 뭐 경찰에게 제공한다. 이런 시에도 개인정보보호법 17조에 따라서 규율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목적의 이용이나 제공 제한도 일부 예외적인 사유들이 다 있고요. 근데 문제는 목적이 제한되어 있고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목적의 이용이 되고 제3자에게 마구마구 제공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죠. CCTV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곳들에서 CCTV를 설치하잖아요. 교통 목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경찰에서 설치하고 이곳저곳 각각의 부서에서 많은 다양한 목적을 갖고 설치를 할 텐데 이렇게 다양하게 설치된 CCTV를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는 곳을 만들자. 한 곳에서 이 영상 정보를 다 그냥 처리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앞에서 보신 이제 법들과는 다르게 일단은 목적 외로 사용되는 느낌이 굉장히 크죠. 이거만 그래프만 봐도. 또한 경찰관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 제공에 대한 위법성도 보이고요. 또 실제 영상관전 유지 보수 이런 것 자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아니라 민간단체에 위탁을 엄청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계속 관제센터는 확대돼 가지고 지금 245개의 자치단체 중에 무려 220곳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런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법률 유보 원칙에 부합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범죄 수사 등 목적으로 개인 영상 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그러니까 경찰 이런 데에 제공하도록 할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 필요한 도의 범위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최소한의 뭐 보호장치라도 법률적인 보호장치라도 두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위법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위법적 조치를 하기 바람. 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어쨌든 요약하자면 총체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형편인데 문제는 이런 관제센터가 끊임없이 지능형 관제센터 뭐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고 활용이 더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아예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으로 각자 분야별 특별한 정보들을 다 모은다든가. 왜냐하면 이 저장 장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싸졌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거나, 이 위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군부대에 이제 법적으로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 통합관제센터에서 온 정보들을 CCTV에서 포함한 정보들을 군부대에 이제 공유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채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